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뉴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뉴스 그 안에서도 경제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자유당이 9일 새 대표로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선출했습니다. 그는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주스틴 트리도 총리의 후임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카니 대표는 당선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캐나다는 결코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캐나다 내 반미 정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카니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활약을 했고요. 이후 영국 중앙은행 총재로 브렉시트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경제적 리더십이 기대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대미 무역 정책에서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리도 총리가 물러나면서 오히려 관세 협상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던 트리도가 떠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카니 총리의 첫 시험대는 올해 총선이 될 전망인데요. 자유당 지지율은 최근 30%대로 상승하면서 보수당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경제 압박이 캐나다인의 애국심을 자극하며 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누가 트럼프에 맞서 캐나다를 지킬 수 있는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배제 않는 트럼프 관세 계속 밀어붙인다라는 기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맞서 중국은 10일 미국산 농축산물 740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경제 정책에는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혼란보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미국 경제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2월 미국 실업률이 4.1%로 예상치를 웃돌고 소비 지출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의 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은 닭고기와 밀, 옥수수, 대두, 그리고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 인상하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60%의 대중관세를 공언했던 만큼 향후 무역 전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러시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미국발 반도체 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존 AI 칩 등 첨단 반도체 규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범용 반도체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50%였던 반도체 관세율을 올해 최대 70%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 다롄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회사는 24년 10월까지 미국의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받았지만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서 중국 내 생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과 내수 침체로 인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24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경기 둔화와 내수 한계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미국 내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국 시장 판매량의 70%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지만 이 경우 한국 공장의 수출 물량 축소가 불가피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 역시 미국 수출에 의존도가 높아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은 미국 수출 비중이 90%에 달하는데 과거 군산 공장 폐쇄 사례처럼 대규모 일자리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GM 노조와 경영진은 GM 본사를 방문해 신차 배정 등의 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이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도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자동차 부품이 철과 알루미늄으로 분류가 돼서요, 추가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피해를 점검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LNG 도입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기존 카타르와 오만과의 장기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부 물량을 미국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약 6조에서 7조 원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지만요, 중동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은 한국 방위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LNG 수입 축소가 방산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격 미사일 천궁 2를 수출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카타르와는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 등의 수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전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일 각국에 있는 정상들과 좀 싸우는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캐나다와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영향으로 이 전기세에 관해서 25%의 관세를 맞대응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요. 트럼프가 또 캐나다는 관세를 먹고 있다, 관세 남용국이다라고 하면서 독설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계속될지,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